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구 구민 약 80%가 남구 구정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는 3차 순환도로 동편 개통을 꼽았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남구청의 2025년 구정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9.5점으로 구민 약 80%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구정 운영평가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5.4%, 잘 못한다는 응답이 7.3%였고 민원 소통과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76.2%가 만족한다, 9.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정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로 이 남구 주민 10명 중에 8명이 이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해주신 점은 정말 구청장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남구 구민 모든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꼽은 가장 잘한 분야는 문화, 관광, 체육 분야가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개발 22.2%, 보건복지 21.3% 등의 순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경제산업 40%, 지역개발 22.5%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7기와 8기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는 미군부대 3차 순환도로 동편 개통이 34.1%로 1위를 차지했고 해넘이 전망대 및 팔레트 공원 조성 28.4%,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16.5% 순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이 정주 환경 개선과 또 대구시 3차 순환도로 동편 개통, 앞산 축제와 또 크리스마스 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구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면서 찾고 싶고 또 머물고 싶은 도시로 몰라보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이 대구시 3차 순환도로 서편 개통과 또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을 속도감 있게 잘 추진을 해서 향후 남구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80.4%로 나타났고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11.5%였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는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28.6%, 앞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20.9% 순으로 나타나 앞산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조사는 남구청이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3일부터 2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구 주민 1,001명을 대상으로 대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 임대 문의, 이젠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학가나 번화가도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빈 점포들이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성서 계명대 앞입니다. 한눈에 봐도 문을 닫은 지 오래되어 보이는 상가가 쉽게 눈에 띕니다. 텅 빈 가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로변뿐만 아니라 곳곳에 임대라는 현수막이 내걸린 곳이 많습니다. 1층들 목 좋은 데 다 노이가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뭘 해도 해야 되잖아. 너무 안 됐어. 나 청년도 보면 안 됐어. 목 좋은 데 아닙니까? 목 좋은 데 비쁘면 다시 안 들어오잖아요. 한때 번성했던 시장은 이젠 텅 비었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람 없어요. 옛날엔 많이 했지. 지금은 학생도 여 안 오고 딴 데로 가지.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그렇게 힘들잖아요. 조금 팔고 일찍 가요. 늦게까지 하지도 못해요.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상권 활기를 찾고자 하고 있지만 임대 문의가 붙은 상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동성로 한가운데 비어있는 점포도 수두룩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 정류장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로로 대표되던 상권의 중심축이 분산된 데다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입니다. 한 집 건너 하나 있네. 사람 더 움직이는데 정책이 다 사람이 안 넘기니까 안 얻는 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중대형 상가 기준 서문시장 청라언덕 부근의 상가 공실률은 34%를 넘었습니다. 계명대와 동성로, 수성범어 등 주요 지점의 공실률 역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공실률의 변화를 보면 동성로와 계명대, 경북대 북문 모두 지난 2024년 3분기에 비해 공실률이 상승했습니다. 이같이 높은 공실률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계속된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6월 전국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66조 원으로 지난 2017년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상권들이 고사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력 스마트 도서관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용률도 높아서 스마트 도서관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책을 빌리고 또 반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 스마트 도서관은 신간도서와 베스트셀러를 포함해 총 42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회원증만 있으면 시민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최대 보름 동안 책을 빌려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범 운영을 거쳤는데 사흘 동안 170권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 누구나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실역은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스마트 도서관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구에는 총 22개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도시철도역과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관한 강창역 스마트 도서관의 경우 연말까지 4,816건,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2,346건의 대출 실적을 거둘 만큼 어느새 우리의 생활 반경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이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들이랑 딸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날씨도 너무 더운데 도서관 가기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쉽게 빌리고 반납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달성구는 앞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더 많은 독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도시철도 문양역에 어르신 전용 스마트 도서관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굿윌 스토어가 대구에 새 지점을 열었습니다. 옷과 패션 잡화, 소형 가전 등 다양한 중고 물품과 새 상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차연 앵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에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고 자원 재순환까지 실천하는 특별한 중고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굿윌 스토어 대구 3, 4호점인데요. 장애인의 일터이자 시민들의 착한 소비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곳 굿윌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마침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직접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옷 3벌이랑 가방 2개, 또 미개봉 양념과 밀가루, 또 소형 가습기 하나 해서 총 8개를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19,800원, 2만 원이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굿윌 스토어의 상품은 모두 개인이나 기업이 기증한 겁니다. 기증품이라고 하면 낡았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직접 확인해보니 기업이 대량으로 기증한 새 제품도 많고 개인 기증품 중에도 새 것처럼 상태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이렇게 모인 물건들을 판매한 수익이 장애인 직원들의 월급으로 이어집니다. 물품 기증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택배로 보내거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기부자는 10에서 30%의 새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와 기부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이번 3호점과 4호점은 좀 특색 있는 매장으로 꾸몄습니다. 3호점인 아울렛 매장은 장기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물류센터가 완성되고 장애인들의 예술들을 할 수 있는 아트센터와 이 최종적인 이 상품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아울렛 4호점은 수성점의 부티크 개념으로 좀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상품으로 손님들을 맞이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란 슬로건처럼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실제로 자립의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 몇 월부터 일하셨어요? 7월 7월달부터 해서 분류 작업이랑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청소까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일하신 지 7월부터 일했으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좀 2주 동안 일하면서 어떠셨어요? 만족스러웠어요. 동료들이랑 얘기 좀 하면서 일하고 있었는데 친하게 지내고 대리님께서 도와드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기증 접수라든지 기증하시면 주시는 기부금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거 등록해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조금씩 할 줄 아는 걸 늘려보고 싶어요. 매장을 찾는 손님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It's different than the States. The States is more used, thrifted. This is a lot of Like better new quality products. new. New. New is nice, yeah. The price is really, for both, it's really affordable for us. It's cheap. Yes, we have carts and buggies all over there. We have carts and buggies. 안 쓰는 물건 하나가 누군가의 일자리가 되고 꿈이 되는 이곳. 이 같은 의미 있는 연결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변차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골목 상권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이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서문시장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한동안 손님이 뜸해 한숨이 깊었던 시장 상인들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발행된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20-30% 넘게 매출이 더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손님 생각보다도 안 사면 손님도 사 먹고 그래도 정책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쿠폰 할머니들 이리 오면 칼치도 잘 사가고 고등어하고 통배기도 잘 사갑니다. 한동안 닫았던 손님들의 지갑이 열리면서 소비 쿠폰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 쿠폰이 써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쓰고 이렇게 오래 저장해가 두고 먹을 그런 음식을 많이 삽니다. 그 멸치 한 푼 살 걸 2개, 3개 사는 경향도 있고요. 이제 여러 사람들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전에 못 샀던 걸 지금 한꺼번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인으로는 많이 느껴요. 한 70-80%는 다 느껴요. 나는 이거 별로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이쪽 파는 데는 할매들 전부 다 많이 와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대구에서는 총 186만 명이 신청해 3,677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대상자 234만 명 중 79.5%로 대구시는 이번 주 내로 대부분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시는 8월 1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인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한 7%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입니다. 경기 부양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늘면서 지역 기반 상권에도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오는 9월부터 2026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여름방학인 지금 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학교 생활기록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수시 준비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강혜진 기자가 입시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끝내고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수능 공부는 유지하면서 수시 준비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교과 100전형으로 응시하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은 교과의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최저 학력을 반영하는 또 전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끝난 게 아닌 시기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학교생활기록부 첫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고등학교 2년 반 동안의 활동 가운데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그 활동이 부족해서 뭔가 활동보고 기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라는 걸 좀 보고 학생부를 철저히 좀 보완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8월 31일까지 학생부 기록을 마무리하는 날이 31일이니까 그 이전에 혹시라도 해놓은 기록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내지는 그런 활동 보고가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기간 안에 고등학교 3년의 활동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활동에서 내가 이 정도 이런 호기심, 관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활동 보고를 하고 싶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소위 얘기한 거니 손 놓고 있는 시간은 분명히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동아리 활동이나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진로 활동, 그다음에 뭐 독서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건데 그게 교내 활동이 일단 근거가 돼서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과 상관없이 나만이 갖고 있었던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기에 그거를 또 정리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놨다면은 그대로 기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해서 동아리 담당 선생님하고 아니면 관련 그 담당 선생님들에게 보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3년의 과정 동안에 학력평가나 아니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봤던 모의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모의고사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의 모의고사 평균 데이터를 누적 데이터를 확인해서 예를 들면 3등급 수준의 내가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3등급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가라는 걸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수시대학을 응시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3등급 미만에 있는 학교를 수시에 응시를 했어요. 그럼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정시 기회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 100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수능 최저학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논술을 잘 쓰려고 그러면 그 대학에 대한 전년도 대학 논술 문제에 대한 유형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전년도 유형 문제, 유형 분석을 반드시 확인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해야 될 거는 학생부 자기가 3년의 활동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완전 숙지하는 게 첫 번째, 1번. 그래서 결론은 이게 면접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당일에 가게 되면 그 제시문이 제시될 거예요. 문제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시문을 선택해서 이거를 정리하는 시간, 저기 문제 풀이 시간, 제시문 풀이 시간을 이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면접관을 통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 면접관과의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공감할 수 있도록 그 답변하는 것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수능 누적 데이터, 모의고사 누적 데이터의 수준 분석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이 수준에 있는 학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가능성 있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학교 5개 정도를 선택해라. 수능 기반의 대입 수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신에 더해 학생 생활 기록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 조직위원회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조직위는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대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스포츠 동호인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 감독은 각종 언론 인터뷰, 홍보 영상 촬영, SNS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대회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디지스트가 유명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씨를 기초학부 특임 교수로 임용했습니다. 이번 임용은 과학기술의 대중적 가치 확산과 함께 디지스트의 융복합 교육 철학을 폭넓게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를 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디지스트의 방향성과 궤도의 철학이 맞닿아 성사됐습니다. 궤도 특임 교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기보다는 멘토링 등을 통해 과학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과 진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서구문화회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반구 후 향기를 만나다 전시를 7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는 반구 후의 대표작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획됐습니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9월 9일까지 진행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에서 열리는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 2021명이 응시합니다. 최연수 응시자는 11세, 최고령은 83세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합니다. 검정고시는 학력 인정과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남구보건소는 50에서 60대 지역 주민을 위해 하반기 건강문매 만들기 교실에 참가자 2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4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초근력운동과 건강교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전후 건강상태 변화를 측정받아 건강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